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우리 배민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전 직장 동료인 배민 식구분들도 직원분들도 자리하고 계시네요. 너무 보고 싶었고 그리웠던 찰나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열렬히 환호해 주시고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대학교 교수님께서 그렇죠. 무려 대학교도 저희 시골 할머니도 아시는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지식 특강을 해주셔서요. 다음 시간인 제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또 갈 길이 다르니까요. 저는 저만의 매력으로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약 30분 동안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난 6월 달까지 배달의 민족 직원으로서 네, 우리 배민 아카데미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화요일 10시에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지금은 CPCS 평생교육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네, 마찬가지로 뭐 백화점, 은행사, 생명사 등등에 있는 서비스 접점 직원분들의 고객 서비스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매뉴얼화된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친절하세요 이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께서 직접 오늘 다시 가게로 돌아가셨을 때 고민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꿀팁 2가지에 대해서 특강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사장님들 몇 시에 오셨죠? 10시에 시작해서 그렇죠. 조금 더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배달의 민족에서 짜놓은 강연대로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사장님들 저도 아까 안내 책자를 보니까 역시 배달의 민족이구나. 배달의 민족이 기획하니까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인즉 지금 시간이 약 4시 정도 됐습니다. 4시가 되면은요, 네, 약간 졸립기도 하고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도 됐는데 기획력이 훌륭한 이유는 바로 이런 시간에 이런 미모의 강사를 여기에 세웠다는 거.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 박수는 저희 기획력 훌륭하게 알차게 행사 준비해 주신 배달의 민족 직원분들께 돌릴게요. 역시나 소문대로 듣던 대로 우리 사장님들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장님, 우리 사장님들은 고객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좀 괜찮은 편이다. 혹은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우리 가게를 찾아주는 고객이 어떠한 요구를 해도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줄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 계시면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또 오늘도 이렇게 겸손한 사장님들 많이 오셔서 손을 또 들까 말까 고민하시는데요. 네, 잠깐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나는 고객 응대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다. 조금 자신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사장님 계신가요? 네, 군데군데 또 자신 있게 내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마인드가 좀 괜찮다, 나는 서비스 마인드가 좀 있다라고 하셨던 사장님들이 한 20분 정도 손을 드셨다고 한다면 나는 고객 응대에도 자신 있어요 하시는 분은 한 10분 정도 손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마인드가 훌륭하면 고객 응대도 잘해야 되는데 왜 그거는 조금 어렵고 자신 없어 하시는 걸까요? 물론 고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당황하고 그 상황 자체를 외면하고 싶겠죠. 그렇기도 하겠고요.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에는 당황하시고 그 고객 응대 자체가 너무나 어렵게 자신 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사장님들께서 그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고객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고객이 뭘 좋아하고 뭘 관심 있어 하고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를 모르셔서 고객 응대가 어렵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고객 서비스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고객 응대, 고객 서비스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우리 가게의 모든
네, 고객 서비스라는 게요. 그냥 단순히 웃어 보이는 거, 건치를 내오면서 미소를 짓는 거, 물론 미소가 가장 저렴한 마케팅 전략이기는 합니다만 그 미소 자체가 고객 서비스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들께 고객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게 고객 서비스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중에서 5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5가지. 첫 번째, 처음에 그 전에 일단 고객, 고객. 그 다음에는요 경험, 그리고요 우리 가게는 전반적으로 우리 가게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요소, 그 다음에 관심, 그 다음에 관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키워드만 좀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우리 가게를 경험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지라고 했더니 부담스럽게 들이대면 또 고객은 도망가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부터요 벌써 간판이, 노란 간판이 맞이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 노란 간판도 보이고요, 유리창도 보이고, 밑에 노란 색깔 다시 현수막으로 메뉴판도 같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식당에 들어가 보면은요, 안에 인테리어도 보이고요. 또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패딩들도 옷걸이에 가지런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집에 보면은 예쁘게 튀겨놓은 닭들도 보이고, 또 흰색으로 반짝반짝 타일이 기름때 하나 없는 타일도 보이네요. 혹시 저 노란 간판이 있는 집에서, 식당에서 고객의 눈으로 보셨을 때 거슬리는 거 못 찾으셨나요? 네, 너무나 깔끔한 간판 아래 유리창, 메뉴판 다 있는데요. 어떤 거 하나에 오게티가 있어요. 네, 현수막 왼쪽에 있는 거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마치 노란색이어서 같이 인테리어로 색깔 맞춤한 것처럼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식용유통이 보이고요. 그 밑에는 식자재를 담았을 법한 박스들도 보이고, 그 옆에는 청소 도구까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저 식당의 어떤 이미지로 바로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요 돌아가셔서 우리 가게 외관에는 벌써 고객이 경험하고 있는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는 홀도 운영하시지만 우리는 배달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같이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는 그 점을 찾는 고객들은 어떤 걸 경험하고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매장에 잘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배달을 주문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 배달의 민족 앱이 될 수 있겠죠. 자, 가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요, 고객 입장에서는 주문수, 즐겨찾기, 그리고 평점도 보이고요. 밑에 메뉴 정보 리뷰란도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메뉴란을 먼저 보면 사진 같은 경우가 우리 사장님들께서 정말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만들어 놓은 레시피로 강력 추천하는 그런 대표 음식 사진으로 과연 되어 있는지, 그 사진이 고객들에게 먹음직스럽고 주문하기 버튼까지 눌러지게끔 먹음직스럽게 보여지는지, 아니면 옆 동네 보쌈집, 족발집에서 똑같이 쓰고 있는 그 사진이 그냥 그대로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살펴보신다면 그 부분도 고객이 경험하고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란에도 그냥 목 1동에서 7동까지 배달합니다 라는 문구보다는 어떤 저희 업소는 국내산 생닭을 사용해서 까놀라유로 매일매일 튀겨 맛있는 신선한 치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우리 사장님들 가게만의 특장점을 소개글로 써놓기도 하겠죠. 그리고 리뷰도 그냥 단순히 고객들의 리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계속 소통하는 느낌이 나게, 생동감이 나는 그런 리뷰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조금은 고객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회사 근처에 있는 고객의 관심을 굉장히 취향 저격한 식당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합니다.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점심을 항상 밖에서 사 먹는데요. 사 먹다 보면 가끔은 엄마 밥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집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은 싱겁기도,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한식 밥상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저는 항상 이 집에 갑니다. 이 집에 가면은요, 일단 그 가게의 이름에서부터 뭔가 가족이라는 게 들어가서 좀 이미지 자체가 바로 연상이 되기도 하지만, 메뉴판 첫 장을 딱 넘기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일체의 인공 감미료나 화학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부족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귀담아 듣고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는 메뉴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은 그 천연 조미료 만들었다고 하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리스트업이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증명이라도 하듯 유리창에는 자그마한 항아리에 20가지의 천연 조미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기다리다가 이거 한번 맛보고 싶어요 하면 언제든지 열어서 맛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시향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다리다가 나온 이 가운데 있는 밥상, 맛이 없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너무 맛있게 항상 먹고 있는데요. 이 집이 잘한 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집을 찾아오는 고객, 집밥이 그리운 직장인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안고 우리 가게를 찾았을까에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향 저격한 메뉴판을 만드시고 인테리어까지 각자 같이 했다는 점이, 저는 이 가게가 굉장히 고객을 많이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지난 6월 달부터 배달의 민족 직원으로서 우리 배민 아카데미 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의 배민 아카데미에서의 가장 주 메인 업무는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그거를 진행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피자를 굽고 배달하고 치킨을 튀겨서 판매하고 배달하고, 이게 주 업무이신 것처럼 저한테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그리고 다음 달에는 어떤 전문가분을 모셔서 사장님들께 전문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 이게 제 주요 업무였었는데요. 저는 그것만 열심히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배민 아카데미 오시는 사장님들 보면은요, 아침 10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광주에서 첫 차 타고 올라오시는 사장님도 계시고요. 언양에서 3시에 마감하시고, 아직도 생각나요. 최영 사장님. 언양에서 갈비탕집 운영하시면서 3시에 마감하시고 1시간 정리하시다가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부부가 같이 차 타고 올라오셔서 1등으로 오셔가지고 배고파요 하시면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다과도 맛있게 드셔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정말 그런 간절함을 안고 저희 배민 아카데미에 뭐 하나라도 얻어서 가게 경영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오셨던 그 사장님께 과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교육 과정, 교육 기획하는 거, 이건 배달의 민족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지원을 잘 해줬던 부분이고요. 저는 그럼 개인적으로 뭘 해야 좋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저의 결론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를 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다른 거는 좀 잘 못하는데 사람들 얼굴 기억하는 거, 이름 기억하는 거를 그래도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장님들 오시면 한 번이라도 출석 체크 명단 보면서 이름 한 번 더 불러드렸고요. 두 번째부터 오시던 사장님들은 제가 따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확인하지 않고, 오늘 광주에서 올라오시는데 너무 힘들진 않으셨나요? 누구 홍길동 사장님 어서 오세요. 잘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소한 거였지만 우리 사장님들은 너무너무 감사해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고 이렇게 업소명을 불러드렸을 때 사장님들께서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라고 하시면서 되게 감동하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배달의 민족을 떠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장님들께서 팬임을 자처하시면서 연락도 오시고요. 더운 날 커피 드시면서 일하시라고 기프티콘도 마구마구 싸주십니다. 제가 보였던 그 관심이 우리 사장님들께는, 제 교육장을 찾아오는 우리 고객님들께는 진심으로 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우리 매장을 찾아오는,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고객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시잖아요. 그 고객님들께 저 사람은 어떤 걸 과연 좋아할까? 어떤 기대를 갖고 우리 가게에 올까? 요거를 고민하면서 같이 관심을 조금 더 표현하신다면 훨씬 더 고객과 쫀쫀하게 관계를 쭉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레스토랑에 있어서 가장 비싼 것은 좌석이고 가장 훌륭한 인테리어는 고객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배달업소를 운영하는 배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 가장 비싼 인테리어는 뭘까요? 어떤 거요? 네, 뭐 웅성웅성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배달 앱에서 가장 훌륭한 인테리어는 리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께서도요, 낯선 동네에 가셔서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실 때 리뷰에 많이 의존하시죠. 예전에는 블로그라든지 많은 리뷰를 봤지만 이제는 그냥 앱상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리뷰라는 것 자체가, 리뷰란이 음식을 맛본 고객이 후기를 남기는 어떤 게시판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먹어볼까 말까, 이 집에 주문을 시켜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신규 고객들에게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께는 나 이렇게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실 수 있고 표현하실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배달의 민족 사장님들 적극적으로 리뷰를 잘 활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치킨집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갈았을 때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서 오늘 기름 갈았습니다. 내일은 보다 담백한 치킨으로 만나 뵐게요 라든지, 아니면 오븐 청소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마감하고 오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환경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리뷰란에 어떤 다양한 리뷰 이벤트, 댓글 이벤트, 할인 쿠폰 이벤트 등등 많은 이벤트들로 매일매일 새롭게 고객들과 소통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즐겨찾기 수가 200, 300이 넘어가고 주문 수가 2,000, 3,000, 5,000이 넘어가는 그런 업소들의 리뷰란을 보면은요, 정말 사랑방 같아요. 네, 그냥 고객들의 후기만 있지 않고요, 사장님께서 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고객과 소통합니다. 그게 마치 뜨끈뜨끈, 따끈따끈하게 피어오르는 사랑방 같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장님들도 리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소비자로서 배달 음식을 곧잘 시켜 먹는데요. 시켜 먹을 때 물론 배달의 민족 앱을 사용합니다. 사용할 때도 저도 리뷰를 통해서 선택하는 집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회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회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회 카테고리에서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눈에 띄게 리뷰 수가 굉장히 많고 리뷰에 칭찬이 굉장히 자자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망설임 없이 저도 주문하기를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요, 업소 사정으로 주문 취소라는 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처음 당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왜 나를 거부하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는데요. 별은 일단 하나를 줬고요. 리뷰 보고 들뜬 마음으로 연어, 광어, 산오징어를 시켰는데 약 5분 뒤에 업소 사정으로 주문 취소. 업소에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회가 너무 먹고 싶었고 그 집이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정말 배달이 안 된다고 하면 가질러도 갈 의향이 있었고요. 만약에 저 연어, 광어, 산오징어가 떨어졌으면 다른 메뉴로라도 바꿔서 먹어볼 의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매정하게 아무런 설명 없이 주문 취소가 뜨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상인가요? 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겼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기가 막힌 문자가 하나 옵니다. 뭐뭐 수산입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밖에서 고기 내리느라 전화 오는지 몰랐어요. 일부러 거부한 건 아닙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려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문자를 본 순간요, 저는 뭐 직업병을 떠나서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죄송했어요. 네. 이 고기 내리고 있는 사장님의 모습이 너무 또렷하게 그려지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사장님께서 고기 내리시느라고 주문 온 거를 못 봐서 이 사장님은 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제가 또 작은 거 시키지 않았거든요. 먹는 양이 많아서 연어, 강어, 산오징어 크게 여러 가지를 시켰는데 이 주문 놓치셔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리뷰를 보니까 굉장히 재치 있게 쓰시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만나 뵐게요. 요 정도의 멘트를 쓰시는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뭔가 고객의 마음을 좀 달래보고자 헤아려 보고자 하셨다는 이 노력과 이 정성에 저는 약간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리뷰에 있어서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좀 재치 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혹은 나는 고객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남사스러워요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사장님들께서는 사장님께서 뭔가 리뷰에서 어필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역으로 고객들이 신나서 뭔가 사진 리뷰를 올릴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면 프로모션을 만들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입니다. 신정 부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약과를 하나씩 넣어서 보내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신학기 시즌이다. 학원가라든지 아니면 학교 부근에서 업소를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신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시즌별로 주요 타겟인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모션 같이 진행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식목일 같은 때에는 어떤 자그마한 상추 씨앗이라도 한 봉지씩 건네드리는 이벤트를 하실 수 있겠고요. 미세먼지 장마 마찬가지로 황사 마스크라든지 우산 같은 걸로 같이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학로에서 제가 이렇게 회식 자리가 있어가지고 술을 한잔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본의 아니게 국군의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갔더니 다 직원분들이 군복을 입고 굉장히 씩씩하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이색적이었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런 것들 우리 사장님들께서 얼마든지 생각하시고 기획하시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집 굉장히 인상적이다, 임팩트 있다라고 생각하고 리뷰란에도 같이 올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 중에서 저는 수능이래요. 항상 이제 수능을 본 지가 꽤 오래 지나가지고 슬프게도 그래서 수능 그 시즌이 오면은 꼭 수능생 할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능생 할인을 할 때 너무나 야박하고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다 수능생 할인 혹은 수능생 동반한 이제 일행에게만 이렇게 이벤트를 하시는 집이 많더라고요.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일에는 그냥 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함께하겠다,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수능을 치르느라 고생한 언니, 동생 혹은 수능생을 둔 옆집 언니 오빠들에게도 오늘 하루 2,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를 하신다면 더 많은 고객들이 2,000원 할인하는 김에 한번 이 집 가서 먹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창구로 리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리뷰란 다시 한번 우리 가게 잘하고 있는지, 나는 우리 각 고객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햄버거를 20개 주문해 가는 고객에게 직원이 포장이세요? 드시고 가세요? 라고 물어서 고객이 어안이 벙벙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개를 그 자리에서 먹고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직원은 뭐죠? 너무나도 매뉴얼화된 서비스만 엄수하다 보니까 그저 형식적인 멘트로 응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어떤 매뉴얼화된 서비스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조금 더
고객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하는 관심, 그리고 고객이 정말로 뭘 원하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을 응대하신다면 훨씬 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또 이렇게 무대에 서니까 우리 사장님들 얼굴 한 분 한 분씩 뵈니까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또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돌아가셨을 때 고객에게 보이는 관심이 꼭 그 고객에게도 진심으로 통해서 우리 고객의 마음 많이 사로잡으시고 그게 또 매출에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승승장구하는 우리 사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